자, 지금 언론 자각은 이동관을 통해서 방송사 자각도 있지만 일단 나는 포털 자각이 시작됐다고 보는데 그 주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넷플릭스의 최승현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정책총괄 디렉터로 합류했다. 저것도 심상치 않게 그러니까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게 말이 좋아서 정책총괄 디렉터라고 하면 엄청나게 뭐 있어 보이는 자리 같은데 그냥 국회 출입관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관 업무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웬만한 대기업들에는 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나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선일보 출신 국회 대관 업무를 볼 사람을 넷플릭스가 채용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그럴듯한 직책으로 이제 무슨 디렉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죠. 결국엔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그 손익 문제가 망 사용료 문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입법을 막아달라는 임무를 준 거겠죠. 근데 단순하게 그런 업무가 아닌 것 같아. 지금 이 직책이 뭐라 그랬지? 넷플릭스 정책총괄 디렉터로 합류했다 그런 거잖아요. 이러면 일단 최승현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최승현이 쓴 기사인가 보죠. 큰 길가 집은 평당 280만 원에도 안 팔리는데 외진 문재인 집은 400만 원에 팔렸다. 뭐 이런 거 쓰는 그냥 애예요. 그런 애. 나중에 그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 기자에서 논설위원으로 가 있다가 지금 넷플릭스에 합류한 네.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 최승현이 등장하는 장면이 이거죠 지금. 넷플릭스 25억 불 투자 유치. 요거 완전히 대국민 사기였어요. 평상시 때 넷플릭스가 하던 정도로 투자한 건데 우리 투자했다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최승현 한국정찰총괄 전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막 영입되고 나서 막 첫 네. 행사가 저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이 행사를 위해서 이 시간을 마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기사에서 보면 진짜 웃기는 게 우리 측에 뭐 추경호라던가 뭐 박보균 뭐 이도훈 막 이렇게 대변인들이 들어가고 이 최승현이 미국 측 인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측 넷플릭스 인사. 와, 나 뭐 진짜 넷플릭스 직원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네 그럼. 갑자기. 자, 넷플릭스 국내 매출 및 법인세 비교. 저거 있잖아요. 저 그래프의 사기다. 저 그래프의 사기야. 간격. 왜 그러냐면 봐봐요. 지금 넷플릭스 매출 7,733억. 근데 지금 세금이 33인데 저렇게 그래프가 가능해요? 훨씬 줄어들어야죠. 훨씬 작아야죠. 미미할 정도로 거의 안 보여야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을 보시면 간격이 달라지잖아요. 진짜 꼼수를 엄청 열심히 썼네요. 그러면 딱 보면은 어떻게 보면 반을 세금으로 내는 줄? 것처럼. 저거 그러니까 7,733억 원 중에서 33억 원이면 몇 %쯤 되는 거야? 0.02%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어쨌건 간에 여러분 이런 정도로 넷플릭스는 한국을 그냥 황금어장인 거잖아요. 했다 하면 돈 버는 건데 문제는 아까 그 최승현도 그렇지만 저런 애들을 그쪽에 입사를 시키고 보면 대부분 다 뭐 그 이사급 이런 정도라고 예. 보면 이번에 그저 넷플릭스 후쿠시마 원전 드라마 한국에서 못 본다는 거 이런 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처음에 한국에서 예고까지 있었다면서요. 예. 근데 왜 한국에서는 저걸 서비스 안 하냐고. 저게 넷플릭스가 직접 투자해서 만든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런 거는 전 세계 동시 개봉이 기본 원칙일 텐데 왜 한국만 콕 집어서 재배시켰는지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넷플릭스 쪽에 편을 드는 그 모 매체 조선일보에서 만든 표에서 보면은 넷플릭스가 이거를 갑자기 내린 이유는 내부에서 어떤 오딧 같은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 심사가 덜 끝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예고편까지 나왔는데 뭔 개소리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못 보게 하는 게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생길까봐 그게 그렇다면 후쿠시마 그 폭발과 뭐 이 방사능 유출 그걸 네. 다룬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비슷한 작품이 그러니까 체르노빌을 다룬 그 체르노빌이라는 것도 있고 그 쓰리마일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둘 다 이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당시 상황을 재현한
작품들이거든요. 그걸 보고 있으면 정말 공포감이 몰려들긴 합니다. 특히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하고 그 폭발의 양상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 체르노빌에서 있었던 그 폭발 사건을 재현한 그 장면들을 보면 진짜 오싹오싹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후폭풍이 아직까지 안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체르노빌이. 그러니까 저는 저거를 한국에서 못 보게 한 이유가 반일 감정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생길까봐 그 정부에 대한 어떤 반감정을 생길까봐 막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넷플릭스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런 건 아닐 거라고 그렇죠. 봐. 그건 네. 아니겠죠. 누군가가 막는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것도 언론 통제고 언론 탄압이에요. 그 모든 맥락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보면 오염수 방류 반대하거나 반일 감정이 심해지겠다라고 누군가가 딱 막아버렸다고 보는 게 맞는데 최승현 꼭 최승현 말고도 아까 그 사람들 명단이 있었잖아요. 한국 사람 말고 아까 그 명단에 보면 누구 있었냐면 테드 서렌 미국 측에서 김민영 아시아 태평양 콘텐츠 총괄 부사장, 강동원 한국 콘텐츠 총괄 부사장, 최승현 한국 정책 총괄 전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편에서 저거 오염수 방류 반대할까봐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아 후쿠시마 드라마 더 데이스라는 게 있어? 라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홍보가 된 겁니다. 보고 싶다는. 네, 저 드라마 꼭 봐야겠어요. 넷플릭스에 항의하십시오. 예.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화제죠. 여러분들은 그 흐름이 어떤 게 있냐면 네이버를 잘 안 보고 민주시민들은 네이버가 하도 이상한 장난질을 많이 해가지고 다음을 많이 봐왔던 기사를 볼 때 네. 그런 습관이 좀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다음도 댓글을 개편을 했는데 아주 흉악한 의도가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그 이야기는 우리들이 되게 많이 했어요.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달려. 기사가 올라와. 그러면 그 기사를 반박하는 댓글들이 대부분이고 윤석열 정권 내에서는 특히 다음 같은 경우는 윤석열의 우호적인 댓글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이버는 반반 정도 되고 다음은 거의 90% 이상이 윤석열 비판인데 그 비판 기능을 사실상 없애진 않았는데요. 댓글을 달아도 하루가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음이 그 뭐 무슨 타임톡이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채팅창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바꿨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카톡에서 쓰는 오픈 채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근데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폭파되는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24시간 동안 댓글 비슷하게 쓰도록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사용자들의 자유도나 어떤 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더 쓰기 불편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도록 맞아요. 눈을 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포탈 장악에 저는 의도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뉴스 많이 안 보고요. 바쁜 생활인들은 포털에서는 올라온 뉴스 정도를 봐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네이버는 들어가면 지금 내가 뉴스란을 찾아가지 않는 이상 메인 화면에서 뉴스를 볼 수가 없는데 다음 댓글은 지금 뉴스를 클릭하고 들어갔더니 댓글이 바로 달리는 게 아니라 어딘가를 하나를 더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서 보면 막 이게 유동적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역할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기사 반박용으로 댓글이 달렸던. 근데 지금 이상하게 개편을 해버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보통 제가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이제 신문 기사를 어떻게 읽는지 유심히 관찰하는 이게 곁눈질로 관찰을 이렇게 자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뉴스 포털 페이지에 들어가면 일단 제목을 클릭을 합니다. 제목을 클릭하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댓글을 먼저 봐요. 그러니까 제목을 보고 댓글을 보고 댓글에서 좋아요 추천을 가장 많이 본 댓글들을 몇 개 본 다음에 내가 이 기사를 읽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다시 올라가서 기사를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기능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제목만 보겠죠. 아예 그 제목을 클릭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언론사들한테 이익이 될까? 포털들한테 어떤 이익이 될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한국경제의 오늘자 기사. 이재명이 초쳤다. 이런 기사들에 댓글이 없으면은 가치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 갤럽에 저 정당 지지율을 낼 때
이재명은 뭐 대장동 뭐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이재명 대표 때문에 시총이 200억 날아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댓글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면 댓글을 봤을 때 아 그게 아니구나.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를 만난 게 중국을 달래려고 그랬던 거구나. 이런 식의 보도들이 막 이거 저거는 이제 그 네이버에서 긁어 오긴 한 겁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반박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분위기에 가깝다. 계속해서 막 움직이는 댓글 한 번 더 클릭하고 들어가서 그 댓글에 이런 게 있거든요. 조선일보가 이번 개편을 뭐라고 보였냐면 드루킹 사건의 여파래. 아주 지랄 연병을 하는 이유가 드루킹 사건은 그때 일어나지도 몰랐어 우리는. 예. 너무 미미했다고요. 사실 그래서 그 뭐 이걸 조작하기 위해서 댓글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 그러는데 저는 100% 윤석열 비판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고 봐요. 네, 저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 그러니까 인터넷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은 절대로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도 안 보는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그냥 나의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선택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통제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사람들이 인터넷 포털 기사나 신문 기사 댓글에서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 생각과 비슷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이 100만 개가 달렸다, 10만 개가 달렸다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에 추천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상위에 나와 있는 댓글들 있잖아요. 그 댓글들이 내가 비판적으로 생각했던 지점과 비슷하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한 기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기사는 나한테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포털의 광고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한 번 더 클릭하고 두 번 클릭하고 댓글을 볼 때 클릭 한 번 할 때마다 그게 다 포털의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댓글의 방식은 포털이 돈을 못 버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윤석열 눈치 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바꾸긴 했지만 이게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결국에는 자기들 매출이 떨어진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다음에서도 이걸 실행하기 전에 충분히 인지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보면은 다음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네이버도 언젠가는 할 건데 왜 다음에 먼저 이거를 이렇게 했을까? 네이버가 아무래도 더 정권에 친화적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네. 네이버가 먼저 하지 못하고 다음에 먼저 해봤는데 그래도 폭망할 것 같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이거를 그만둘 수 있을까? 저는 돌아갈 수가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우리 드는 촛불 거예요. 시민들이 빨리 움직여서 이제 결론을 내야죠. 그거 아니에요. 보고 싶다 이 노래 누가 불렀어요? 범수. 김범수요. 동명이인이요. 아, 우리 범수.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김범수는 왜 이렇게 소환이 많이 되는 거야? 그것도 동명이인이 또 한 명 더 있지.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넷플릭스 조선일보 이야기했는데 지금 다음 부사장에도 조선일보 사람이 지금 예, 들어가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근데 먹혀 들어가는 비관론 이야기하기보다는 들켰잖아요. 비관적이네요. 근데 이건 있어. 그렇게 한다고 민심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본질은 윤석열이 잘해야 되는데 잘할 가능성이 없다 보니 잔깃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살맞은 너들. 왜냐면 민주시민이라는 게 최소한 윤석열보다는 대가리들이 좋아요. 머리가 훨씬 좋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의도가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숨긴다고 됩니까? 이재명이 초쳤다? 야, 한국경제 잠깐만 이름만 불러줄게. 현아야, 신현아. 시총 200억 날아간 암호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 만났다고 시총 200억이 날아갔다고? 잠깐만요. 야, 그러면 2천억의 사나이인가? 아니 아무래 주주로서 말씀드립니다. 저 화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종목 토론방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잠깐 댓글로 뜨는 거 보고 기사 쓴 것 같은데 아모레가 빠진 게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애초에 처음에 빠질 때 윤석열 더럽게 욕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게 빠진 게 이재명 때문에 빠졌습니까? 싱하이밍을 화나게 만든 게 누구냐고 저런 발표를 하게 만든 게 누구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국도 주중 한국 대사를 또 초치하는 그거 하지 말라고 완충 작용을 이재명 대표가 했는데 뭐 굽신거리네 만에 말도 안 되는 하고 그러다가 결국 지금 K뷰티 화장품주가 지금 뭐 주식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식이 왜 떨어졌을까요? 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아무래만 떨어지고 있어요.
왜 아무래만 그렇게 합니까? 야 그렇게 치면 삼성에서 지금 걸기하게 생겼는데 지금 자, 강국구 게이자이 신문. 강국구 게이자이 신문 신현아 기자. 아우 좀 불쌍하다 되게 보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 자각 안 됩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이루어진 민주주의인데 5.18 겪고 87항쟁, 87 6월 항쟁 겪고 박근혜 탄핵까지 시킨 국민들이에요. 안 된다고요. 저 여러분들 주말 집회에 올라오신 그 종교인들 이야기 보시면은 감동적이지 않아요?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무리한 시도를 하니까 지지율이 저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지율 오르는 듯 싶다가도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지율 올린 방법은 딱 하나야.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그러면 그냥 정부가 알아서 돌아가는 줄 아는데 윤석열 죄는 뭐 무슨 뭐 사회복지 민영화 이야기에 장관 3분 이야기인데 지 혼자 30몇 분씩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주둥아리만 살아가지고 그 어디 막걸리 마시러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인간은 언론 장악을 이동관이를 내정하는 이유가 언론 장악이라는 걸 우리가 뻔히 아는데 그 우리 국민들이 거기 넘어갑니까? 여러분들 중도나 보수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딱 버티고 서 있으면 중도분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요? 방류하면은 우리가 죽을까요? 윤석열이 죽을까요? 나는 이 방류하고 나면 윤석열이 죽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반대 한마디 목소리 안 내고 한국 국민들을 이해시켜 나가겠다 한 자. 후쿠시마에서는 폭발이 없었고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고 말한 자. 언젠가 그 아가리에 원액 들어갈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슈로 다뤘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동관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포털 그러니까 언론 장악하는 걸 보면서 9월달 위기설이 경제 위기설이 아니라 다른 위기설일 수 있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좋은 날 받아놨다는 뭐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자, 여러분들 방송 어려운 가운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자, 같이 해주신 분들, 저 많은 분들이 새날 보고 계신데 저 중에는 우리가 다 하면 알만한 분들 꽤 많더라고요. 새날 방송 보신다는 분. 여기 셀럽이 최소한 200~300명씩은 보고 있습니다. 구독 좀 해주세요. 안 본다는 사람 없잖아, 사실. 이재명 대표도 간혹 봅니다. 자, 마치고요. 이따가 새날은 이따가요. 이제 문제의 인물들. 9시에 양문석 박사, 정청래 최고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오셔서 앞자리부터 오늘 핫한 채워주세요. 날이네. 되게 핫하네요. 9시 10분 먼저 시작할 수 세 분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물러갔다가 이따가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